네, 안녕하십니까. 전근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이영권 박사님이라고 경제학 쪽에서 아주 유명했던 교수이자 강사이시고, 그 전에 KBS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하셨던 이영건 박사님과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이신 이상석 교수님이 같이 공동으로 쓰신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책의 제목은 이겁니다. 왜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앞으로 4주 동안 제가 읽고 그 다음에 느꼈던 점, 그리고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1장은 내용이 1인 사업자 시대라는 타이틀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경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많은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데 또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고 직업적인 특징이 좋다 하지만 사실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소비자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여유 있다면 뭐 우리가 제품도 구입도 하고 하게 되고 또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뭐 몸이 아프면 치료도 받고 하는데, 요즘은 다들 어렵다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아무래도 쓰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이것은 뭐 나라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발생한 어떤 위험 요소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위험 요소가 또 오지 않는다는 법은 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나, 저의 말이 아니라 여기 그 경제학자이신 이분이 예전부터 했던 말이거든요. 사실 지금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어떻게 이분이 책에서 저서를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장은 1인 사업자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1960년대만 해도 52.4세였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 여기 기준으로는 16년으로 나왔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 82.16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55년이 흘렀는데 평균 수명은 얼마가 늘었냐면 거의 30년이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52세에서 82세로 늘었다는 얘기는, 물론 이때는 의학이 뭐 발달되지 않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양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사실 앞으로 갈수록 의학 기술은 더 발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NA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 연구에 의해서 아마 인간의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50년을 잡았을 때는 206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소 30년은 늘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25년은 늘지 않았을까. 50년이라서 25년이 는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100세가 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가 100세 시대가 사실 예전에 100세 살면 되게 장수를 많이 했다는데 주변에 생각보다 100세를 넘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25세만 늘어도 사실은 107세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적게 잡아도 평균 수명이 100세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평균이 100세라면
어떤 분들은 80세, 90세를 살 것이고 어떤 분들은 100세 이상을 살겠죠. 뭐 110세도 되고 120세도 되게도 되겠고 이렇게 수명이 계속 늘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은퇴 나이는 과연 이 나이와 맞춰서 늘 수 있는지 사실 지금 평균적으로 은퇴가 회사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는 60세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은퇴 나이는 지금 50 중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50 중반에 은퇴를 해서 100세까지 사시는데 그럼 앞으로 이 남은 40에서 50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 이거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거든요. 아마 저의 나이가 지금 46이니까 앞으로 30년, 40년 흘렀을 때 저도 아마 90세 이상은 살지 않을까. 그러면 90세 이상이라면 은퇴 나이가 분명히 50대 중반이라면 적어도 40년은 제가 어떤 경제 생활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과연 나는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50대가 다른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온다는 거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오고 모든 사람들한테 오겠죠. 물론 모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지금 주변에 있는 은퇴하고 계시는 뭐 70대라든지 60대라든지 아니면 80대, 90대 계신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면은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분들은 과연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분들이 수입이 계속 갖고 계신지 이게 나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나는 저 나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 중반 아니면 60대 때 은퇴를 해서 또 다른 직업을 찾으려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과연 아파트 경비원 아니면 환경미화원. 지금 환경미화원 경쟁률이 6대1이래요 6대1. 그러면 6대1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은 지금 70세 완전히 계신 분들이 또 직업을 다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요즘은 또 무인경비 시스템에 의해서 뭐 동마다 경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인 그 입구에 한 분 정도 계시고 그분들이 로테이션에서 2분 정도 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경비원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경쟁률 6대1. 지금은 뭐 대학교 졸업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한다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럼 과연 우리가 은퇴 후에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게 될까요? 과연 정말 머리 아프죠. 어떻게 살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어렵지 않을까. 경제활동을 하는 건 또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시고 또 힘든 생활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할까? 내가 그러면 사업을 할까? 사업을 하려면 돈도 필요한데 과연 돈이 있을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기겠죠. 자영업을 하려면 적어도 1억 이상 아니면 더 하면 뭐 2억 3억 뭐 인테리어하고 어떤 하게 되면 그렇게 또 필요하게 되고 또한 사업을 했을 때 또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만약에 갖고 있던 돈을 모두 투자했다가 만약에 사업이 망한다면 과연 그 다음에는 나의 그런 은퇴의 삶은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그렇다고 그 돈을 끼워갖고 나눠서 조금씩 쓴다. 그것도 물가 상승률을 대비 따지면 또 그렇게 안전한 또 방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은행에다 돈을 넣는다. 그러면 이자가 요즘은 2%도 안 되는데 과연 또 이자로 또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많은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젊었을 때도 사업을 못했는데 과연 어떻게 은퇴 후에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맞지 않죠. 내가 은퇴 후에 다른 걸 뭘 한번 해보겠다. 아마 젊었을 때는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만
나이가 된 어느 정도 후에 망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똑똑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이 경제학자가 도대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과연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분은 1인 사업을 하랍니다. 1인 사업. 자, 1인 사업. 과연 1인 사업이 뭘까요? 1인 사업이. 나 혼자 하는 거죠. 근데 나 혼자 하는 사업인데 과연 나 혼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 영업을 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영업이 무엇일까? 과연 영업하고 또 얘기하는 마케팅 하고 같은 것일까요? 영업하고 마케팅 과연 같은 것일까요? 도대체 이 영업과 마케팅은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마케팅 많이 듣죠. 우리가 요즘에 살면서 뭐 마케팅 뭐 많이 들어요. 도대체 근데 마케팅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거는 영어로 쓰면 이걸 것 같은데, 그쵸? 마케팅? 그럼 마케팅이 이거 같은데 맞나? 모르죠. 마켓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슈퍼도 마켓이라고 하고 슈퍼마켓, 그쵸? 그러면 마켓을 하는 거다. 아니면 거기는 제품들을 어떤 식으로 파는 행위를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영업이라는 거는 그것들을 뭐 설명하는 것들 영업이라 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영업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마케팅을 할 때 필요한 게 있죠. 그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고객이 필요해요. 고객.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물건이 있다던가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 누군가가 사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고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겠죠. 고객이 원하는 거. 그리고 또 이 마케팅 하기 위해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필요한 거, 고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활동적인 면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영업이라는 건 얘랑 같은 게 아니라, 영업은 어떤 의미냐면 당연히 마케팅 안에는 영업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크게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 이 안에 영업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업하면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성격적으로 나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제품을 파는 행위 아니면 설명하는 행위를 잘 못해. 그래서 나는 사업을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대기업들 모든 회사들이 사실은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죠. 당연하게. 왜냐면 내가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것들을 홍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어떻게 만들겠어? 당연히 고객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죠. 뭐 삼성에서 나오는 핸드폰이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찾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 근데 이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줄 것이냐. 그건 당연하게 이게 갖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거죠. TV 광고를. 그럼 사람들은 그 TV 광고를 통해서 연예인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주목하고 또 바라보게 되고 그랬더니 또 그 기능을 또 살펴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케팅 안에 들어있는 영업 전략이겠죠. 그리고 또 아마 회사 안에서는 또 그 핸드폰을 아이폰이랑 경쟁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사은품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모션을 걸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행위겠죠. 우리가 영업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영업은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파는데 영업을 안 하고 제품을 팔 수는 없죠. 모든 비즈니스에는 기본적으로 영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암만 제품을 잘 만들고 집에 갖고 있어봐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는 그것들을 광고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 이건 영업이라는 거. 영업이 결코 나쁜 것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제품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많은데 사실 요즘은 공급이 상당히 많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보게 되면 회사들이 힘든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특정한 어떤 분야들만 되게 비즈니스가 잘 되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집을 나오지 않으니까 뭐 배달을 시켜 먹는. 그럼 아무래도 배달 쪽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은 장사가 잘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에 있는 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오프라인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급자는 많지만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급과 수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치를 정확하게 해야 비즈니스가 잘 이루어지는데 이런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데 이 수요자는 선택권이 있겠죠. 어떤 선택권이냐면 공급자가 만든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들이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물건을 내가 1, 2, 3이라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수요자는 당연히 공급자 1에서 나오는 제품과 이 제품과 이 제품을 비교를 해보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수요자가 직접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이거를 회사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안에 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 회사에서 이 설명하는 분한테 돈을 주고 이걸 설명을 하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제품이 많이 팔린다고 이 사람이 돈을 더 받나요? 뭐 직급별로 조금 보너스를 받겠죠. 그렇지만 내가 1억어치의 제품을 팔았다고 내가 거기다가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것만큼 그 많은 금의 돈을 더 벌지 못하죠. 왜냐면 우리는 정해진 월급에 따라서 일을 할 뿐이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분야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 분야를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회사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판권을 준다면 얼마나 큰 사업이 될까요? 과연. 그런데 이 판권이 계속해서 나에게 수입을 창출한다면 이것처럼 참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과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러요.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이것들을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회사에서 소비자가 필요한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 수요자가 그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런 정보의 제공자가 맞다는 표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업과는 조금 다른 거죠. 영업이라는 건 내가 직접 물건을 가져다가 그 사람한테 파는 행위는 영업인 거고, 마케팅이라는 거는 공급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수요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분석해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마케팅이라 하고, 또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그 연결고리 안에서 수요자가 계속해서 소비를 한다면 그 안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 영업이라는 게 포함은 되지만 큰 틀에서 얘기할 때는 마케팅은 정보 전달도 있고 그 다음에 세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건 뭐냐면 애프터 세일이라고 해서 그 뒤에 후속적으로 우리가 수리 제품이라면 수리를 해주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 이후에 생기는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것도 당연히 이 마케팅 안에 들어간다면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쟁자가 많은데 수요자는 하나고 경쟁자는 많은데 그러면 과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성공하려면 갖춰져야 되는 조건이 있겠죠. 뭐냐면 이 수요자가 선택을 하게 해야 되니까 이 공급자의 어떤 아이템 제품이 타사의 제품보다 월등히 좋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 수요자가 나의 제품을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기존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당연하게 제품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 공급자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원타임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이 제품이 써봤더니 좋지 않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다시 수요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네트워크라는 의미가 없겠죠. 이 수요자가 계속 소비자가 계속 소비를 할 수 있게 이 제품을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연구하고 개발해야 그걸 통해서 수요자가 계속 끊임없이 그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마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그 회사가 과연 탄탄한가. 내가 이 네트워크를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떤 그 사람을 모으고 소비자를 모았는데 과연 그 소비자들이 계속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가. 만약에 내가 네트워크를 키웠어요. 1년, 2년, 10년을 키웠는데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과연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네트워크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네트워크는 괜찮은데 이런 시스템은 좋은데 과연 이 네트워크 시작할 때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냐면 회사의 신뢰도라는 거죠. 과연 그 회사가 탄탄한 회사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그 회사가 다른 회사와 갖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지. 그 경쟁력이 없다면 아마 도태되겠죠. 그럼 그 회사가 그 제품을 만드는데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회사에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일시적으로 회원을 모아서 돈을 한꺼번에 벌 수도 있겠죠. 과연 그렇지만 그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면 소득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이 하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책을 쓰신 이영건 박사님은 과연 어떤 게 진짜 네트워크인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 회사를 가게 되면
먼저 들어오신 분들, 뭐 우리가 뭐 사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상무 있고, 뭐 전무도 있고, 뭐 부장도 있고, 뭐 과장도 있고, 뭐 대리도 있고, 이렇게 있다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근데 사장님이 돈을 제일 많이 받을까? 아닌가? 돈? 아마 연봉이 제일 높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이렇게 갈수록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물론 경험이 있으니까 더 많이 벌는 게 되겠지 라고 얘기하지만 되게 공평한 것 같은데 공평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노력을 얼마 안 했는데 돈을 많이 벌다. 이것처럼 얼마나 불공평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트워크도 이렇게 한다면 할 필요가 없죠. 네트워크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무조건. 그럼 내가 왜 해야 되죠? 이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와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회사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뭐 똑똑하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뭐 돈이 많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조건이 똑같이 시작을 해야지. 내가 만약에 박살 나왔어. 그랬더니 이 네트워크를 들어갔더니 당신은 부장이야. 이렇게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회사는 그래요. 회사는 유학을 가서 박사까지 하면 대부분 과장 이상 팀장으로 사실은 들어가게 되거든요. 1년차가. 그러면 시작점이 아무래도 다르잖아. 근데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뭐 돈이 많거나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순전히 뭐냐면 열심히 하느냐. 내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그 사업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게 이 사업에서 수익이 결정되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나의 배경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회사에 대한 좋은 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한 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출발점이 똑같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금수저도 안 돼요. 네트워크는 금수저도 똑같이 시작 못 합니다. 아니, 똑같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등급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아. 공평하다는 거. 그 말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기본은 회사도 돈을 벌고 나도 돈을 버는 윈윈의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가만히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어떤 네트워크 회사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리고 S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럼 삼성은 우리가 직원을 뽑죠. 그리고 처음부터 돈을 줘요. 그리고 일을 시키죠. 돈을 먼저 주고 일을 시켜. 그런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겠죠. 당연하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지출한 만큼의 이상의 돈이 벌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매출을 한 5억을 올렸다. 그러면 회사가 5억을 벌겠죠. 그리고 나에게는 일정한 수입을 나눠주겠죠. 아마 여기 있으면 요만큼 나눠주겠죠. 근데 이 네트워크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이 한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네트워크를 키우면 키울수록, 내가 매출을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나의 수입은 상당히 상승하겠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나에게 30%를 줬어. 내가 10억을 하겠더니 나에게 3억을 줬어. 근데 20억을 했더니 6억을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매출이 늘어날수록 그 이상의 배의 수익을 얻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일반 회사에서 그렇게 수익을 줄까요? 아니죠. 왜냐면 거기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더 못하는 사람도 있고, 초보도 있고, 베테랑도 있는데 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그 돈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는 나에게 돈을 주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성공하면 회사도 성공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윈윈이라는 거지. 내가 성공을 해야 회사 입장에서 좋으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나에게 엄청난 서포트를 해주겠죠. 그것들을 서포트를 통해서 나는 내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구조가 상당히 좋은 구조죠. 일반 회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아직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뭐 네트워크는 그런 거 같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트워크에 장점이 있죠. 근데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무조건 좋다. 근데 무조건 좋을 수도 없어요. 무조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트워크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은 자금이 많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금이 많이 필요 없답니다.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뭐 버스를 타고 뭐 음식 사업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뭐 커피를 마시고 뭐 기름을 쓰고 이런 거 정도는 지출이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제품을 만드는데 연구비를 낼 필요는 있나요? 아니면 내가 가게를 차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없고. 그러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니, 돈을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트워크는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뭐 했습니까? 우리가 소비자, 여기는 공급자,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걸 네트워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안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만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마케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 돈은 필요가 없죠. 나의 제 돈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회사에서 만드는 거를 내가 연결을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당신의 지식이 중요한가요? 지식이 필요 없죠. 당신이 컴퓨터 공학을 했든 아니면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아니 이 회사에 있는 제품을 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은 필요하지 않죠. 뭐 내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 무슨 상관일까요?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 무슨 상관일까요? 그런 것들은 전혀 이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 행위라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력서가 필요할까요? 당신 어디 학교 나왔어? 이런 게 필요할까요? 저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열정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업으로 해도 되죠. 근데 굳이 전업을 안 해도 되죠. 내가 내 일을 갖고 있고 남는 시간에 이 일을 할 수도 있잖아. 물론 전업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더 많이 하겠죠. 이렇게 연결하는 이 일을 그 사람은 더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남는 시간에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이 1년 걸릴 걸 나는 2년, 3년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네트워크의 장점이 있어. 네트워크는 내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가 우리 자녀에게, 여기네,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게 사라지지 않는 거야. 얼마나 좋은 거야. 내가 했던 이 네트워크를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얼마나 물려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사업체를 넘겨준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내가 5억을 물려줄 수 있다 올려줬어. 근데 그거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사업체를 넘겨준다. 여러분들이 삼성 이건희의 후계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사업체. 이재용이 삼성을 그대로 인수를 받았어. 나는 그대로 연결해서 가면 돼. 우리 아버지가 해놓은 거는. 이 대단한 거.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유산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는 또 좋은 게 뭐냐면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상관없죠.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안에서 나는 그만할 거야. 그럼 이 네트워크가 알아서 굴러가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 그럼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나의 평생
직업이 될 수도 있죠. 흥분되죠, 되게. 자, 그러면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도 있겠죠. 단점. 단점은 뭐냐면 이익이 바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죠. 내가 네트워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소비자가 한 명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돈을 어떻게 많이 벌죠? 내가 10명이 됐어. 그럼 그때보다 많이 벌겠죠? 100명이 됐으면 더 많이 벌겠죠? 1000명이 됐으면 더 많이 벌겠죠? 당연히 단점은 이익이 바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커피숍을 오픈을 했습니다. 1억을 투자했어. 자, 1억을 투자했는데 오픈을 했어. 손님이 없어. 내가 1억을 투자한 거를 내가 다시 회수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과연? 내가 1억 투자를 했어. 그럼 1억에 대한 나의 투자 비용이 나올 정도의 시간. 아마 적어도 1년에 2천만 원씩 내가 이 투자금을 뽑는다며.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나 한 달에 200만 원 벌지. 근데 그 200만 원 중요한 게 아니죠. 200만 원은 내가 버는 게 아니야. 왜? 내가 먹고 쓰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럼 내가 먹고 쓰고 까먹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투자금을 뽑으려면 적어도 5년은 걸리거든요. 망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5년을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1년에 2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5년이 지나야 나는 1억을 회수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얘도 내가 1억을 투자해도 이렇게 내가 돈을 다시 회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내 커피숍 오픈하자마자 손님이 와 하고 내 커피숍 오는 게 아니잖아. 내가 식당을 오픈했다고 막 와르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은 다 입소문도 있고 광고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의 레귤러 커스터머가 되기 위해서는 옛말에 이런 게 있었거든.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 이 문 안으로 3번은 와야 나의 손님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3번을 들어와야. 그러니까 3번은 일단은 오게 해야 나의 손님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10명의 손님 중에 나의 진짜 손님은 1명에서 2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오픈할 때 막 손님이 많다고 좋아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중에 8명, 9명은 없어질 거거든. 그렇다면 그 8명, 9명 중에 1명, 2명의 나의 레귤러 커스터머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네트워크의 단점이 이익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데, 근데 어떠한 사업도 똑같다는 거죠. 사업이 바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그것 좀 하게. 근데 사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네트워크의 단점은 뭐냐면 선입견이에요. 왜냐면 요즘은 네트워크 하니까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근데 옛날에는 다단계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다단계나 네트워크나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단계 하면 되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왜냐면 그 다단계 방법으로 사기를 쳤던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텔레비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몇 조를 사기 쳤네, 뭐 사람들이 수억 원을 손해봤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다 그게 그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선입견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선입견인지 아니면 그게 진짜인지는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에 그 신천지가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신천지가 사람들을 모아서 끌려 들어가면 이제 세뇌가 돼서 못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세뇌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들을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과연? 내가 커피숍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커피숍을 한 번도 안 가봤어, 다른데. 그럼 어떻게 커피숍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고깃집을 하고 싶은데 고깃집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고깃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